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컴활 1급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구매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의 폼, 구매 자료 입력 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구매 입력란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요,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디자인 모드. 그리고 이 모드를 선택하면요, 선택이 가능하고요,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렀을 때 무엇을 나타나게 해야 되냐면 요 폼, 이 폼이 화면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에 명령은 이 폼의 이름이 구매자료 입력이죠. 구매자료 입력 점 해서 뒤에 속성을 적어줍니다. 보여달라, 야를 보여달라 라는 명령을 줘야 되죠. SHOW, show 알아놓도록 합시다. 이거는 1번 문제에 무조건 나오거나 거의 95% 이상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show 알아놓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은 무조건 폼을 보여달라. 폼의 이름은 구매자료 입력이다.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돌아와서 이제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시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 입력 버튼을 꼭 누르면 이렇게 이 폼을 보여달라. 실행된 거 확인하셨죠?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자료 폼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면 구매일자 텍스트 상자에, 그죠? 구매일자 텍스트 상자에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현재 날짜 함수 알죠? 데이터 함수를 써서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작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폼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렇게 나타남과 이 화면이 나타남과 동시에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 날짜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글자를 써넣을 수 있는 요 박스를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텍스트 박스를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주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선택하면요, 여기 오면 txt 구매일자, 그냥 구매일자 써도 됩니다만 이 박스가 텍스트 박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텍스트라 txt라는 것을 앞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날짜를 나타내야 됩니다. 언제? 구매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냥 폼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폼에 대한 프로시저가 나타났죠. 폼이 여기 나타나면 언제냐면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보니 initialize라는 부분이 나오죠. initial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폼이 제일 처음에 뜰 때라는 프로시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initialize, 그죠? 그래서 이 폼이 시작될 때 어디에, 아까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이 txt 구매일자죠. 근데 문제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txt 구매일자라고, 그죠? 그래서 initialize에 txt 구매일자라는 이 박스 안에 이 꼴은 집어넣어라. 무엇을 집어넣어라?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자, 이 꼴의 뜻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이 안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txt 구매일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txt 구매일자에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에 와서 구매일자를 꼭 눌러보니까 txt 구매일자라는 요 텍스트 박스 안에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구매자료 입력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똑같이 이니셜라이즈죠.
요 안에, 요 프로시저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나타나면 워크시트 I4에서 I13 셀의 내용이 요 부분이에요. HI잖아요. I. 요 내용이 제품 목록 리스트에 추가되도록 작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 I4에서 I13이 우리 폼에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얘 이름이 뭔가요? LST 제품 목록이죠. 요 리스트 박스라 해서, 리스트는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 게 리스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리스트 박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의 이름이 뭐냐? LST 제품 목록. LST 제품 목록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안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I4에서 I13까지의 값을 이 안에 넣어주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저. 자, 데이터 넣고 엔터. 자, 얘 이름이 LST 제품 목록이었죠. LST 제품 목록. 자, 그러면 LST 제품 목록 이렇게 하고요. 점 해줍니다. 그리고 요 안에 줄의 소스가 뭐냐? 이 안에 줄의 소스가 뭐냐? 줄 row입니다. ROW 소스 SOURCE. 자, 줄 우리가 row 알아놓도록 합시다. row. 세로줄은 우리 컬럼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가로줄 row. 소스. row 소스는 바로 I4에서 I13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스트 제품 목록 점 row 소스는 뭐냐? 요 안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뭘 넣나요? 다운표를 항상 하는 거. I4에서 콜론 연속되어진 데이터 콜론 알죠? I13 하고 다운표를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I4, I13을 직접 읽어봐도 되지만 요 보면 나와 있죠? I4에서 I13 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를 보고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또 야가 가려진 문제를 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요 I4에서 I13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고 이 안에 값을 넣어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은 어떻습니까? I4에서 I13의 값이 이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구배자료 입력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즈네요. 나타나면 결제 형태를 선택하는 콤보 박스. 콤보 박스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화살표를 꼭 누르면은 드롭다운으로 펼쳐져서 여러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도구를 갖다가 우리는 콤보 박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콤보 상자. 그래서 결제 형태를 선택하는 콤보 상자.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이 CMB. 아까 텍스트 박스는 TXT로 해서 이건 텍스트 박스다라고 확인시켜 줬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콤보도 앞에 CMB, 콤보의 약자를 따서 붙여서 결제 형태 이렇게 나타나면 이해하기가 편하죠. 만약에 CMB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3자가 보더라도 콤보 박스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어떤 야그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 목록에 현금, 요 안에 현금, 어음, 카드, 어음, 외상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추가되어서 나타나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제죠?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이니셜라이저 요 프로시저 안에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프로시저 안에 지금 2개 있는데 지금 3개 하고 있네요. 자, CMB 결제 형태죠. 결제 형태. 자, 보세요. 여기 선택해 볼까요? CMB 결제 형태 이름. 자, 요 CMB 결제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문제도 이렇게 나타내 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봐도 되고,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CMB 결제 형태 안에, 그죠?
점 하나하나씩 항목을 추가시키는 것. 하나하나씩 항목을 추가시키는 것은 add 아이템입니다. 근데 아까 로우 소스 쓰면 되지 않나요? 자, 로우 소스 한번 써볼까요? 로우 소스는 이미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항목을 우리가 추가시켜주기 위해서는 로우 소스가 해당되지 않죠. 이것도 한번 줘도 됩니다. 만약에 엑셀에 나타나 있다면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로우 URCE 이꼬로 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4에서 콜론 I13.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요. 어떻습니까? 결제 형태도 똑같이 로우 소스가 나타나죠. 그죠? 자, 로우 소스 뜻 알겠죠? 자, 요 부분에 엑셀에 있는 특정한 부분. 만약에, 요 소스가 이 안에 이렇게 있다. 그렇다면, I4에서 J13까지 하면 두 개의 항목이 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줘야 되냐면은 add 아이템. 아이템을 추가해라. add 더해라.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운표를 해가지고요. 제일 처음에 현금이었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현금. 그 다음 카드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복사를 하면 됩니다. 직접 다 쳐도 상관없죠. 그죠? 4개니까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4개. 현금 다음에 뭐였죠? 카드였나요? 카드. 그 다음은 어음이었나요? 어음. 그 다음은 외상.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구매 입력. 자, 여기서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아이템인데 여기 EM인데 M으로 적었네요.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EM. 자, 이렇게 다 바꿔주고 이제 구매 입력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결제 형태의 현금, 카드, 외상 이것이 입력되어졌죠. 자, 그렇다면 이거 외에 콤보 결제 형태 도구 상자의 이름 add 아이템 이 부분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뒤에 그렇게 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 X에서 잠시 놔두고요. 학습을 위해서 with라는 명이 있습니다. with CMB 결제 형태죠. CMB 결제 형태 엔터 합니다. 그 다음에 점 하고 이제 add ITM 그 다음에 현금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그죠? 이렇게 하면은 현금 그 다음에 카드 그리고 그리고 외상이었죠. 외상.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with를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and with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똑같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는 with를 씀으로써 CMB 결제 형태를 일일이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ith and with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원래의 것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합시다. 컨트롤 V 여기서 컨트롤 V and with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알아주세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구매자료 입력 폼 화면에서 보면서 할까요? 구매자료 입력 폼에서 화면에서 등록 버튼 이제 이 버튼 도구입니다. 그죠?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걸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죠? 자, 등록 버튼 이름은 CMB 등록. 그렇죠. 한번 볼까요? 선택하면 이름은 CMB 등록.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등록이라는 글자는 어디에 적나요? 옆에 보면, 밑에 보면 캡션이라는 부분이 있죠. 등록. 그죠? 이 우리가 이름 바꾸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어떤 명령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등록. 이렇게 치면 우리가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요. 등록하시오. 등록하시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등록 해놓고, 자, 구매 자료 입력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구매 자료 입력 폼 화면의 입력 내용 중, 여기에 입력하는 곳이 다 있죠. 전부 입력하는 곳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났고, 이 부분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로우 소스로 입력시켜주는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비워져 있겠죠. 그래서 구매자료 입력 폼 화면에 입력 내용 중 구매일자, 이 부분이죠. 구매일자, 그리고 제품명, 이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결제 형태, 결제 형태, 그렇죠. 이런 항목들이 구매 현황 시트죠.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하는데, 어디에? 마지막 행이 이 부분이죠. 행 다음에 계속 추가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죠? 클릭하면 여기에 입력되어진 내용들이 이 부분에 전부 다 들어오라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걸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뭐 거의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txt 구매일자, 얘는 lst 제품 목록, 이렇게 다 되어 있죠. txt 제품명, txt 수량, 이 부분입니다. 또 요거는 txt 단가, 이 부분은 cmb 결제 형태. 잘 알아놓도록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이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하고 난 다음,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어떻습니까? CMB 등록을 뭐 하면, 클릭하면은 이 프로시저가 실행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클릭을 안 하고 더블 클릭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클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 이벤트를 더블 클릭으로 좀, 더블 클릭할 때 이벤트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클릭만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더블 클릭을 하지 말고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입력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요 사행부터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는 B3셀부터 입력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B1, 2,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기준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줍니다. 기준행. 안에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가 셀의 형태를 나타내는 B3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대괄호에, 그죠? 자, 보세요. B1, 2, 3. 야, 그죠? 기준행이다. 얘가 기준행이다. 그죠? row, row, 얘가 줄이라 그랬죠. 자, 이제 기준행은 1, 2, 3이 되어집니다. 그죠? 3. row는 3이 되어질 거예요. 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이니까. 자, 이제 기준행 범위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에 계속 입력이 될 거 아닙니까? 한 줄, 두 줄, 이렇게 입력되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입력되어졌다면요. 얘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기준행의 범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소 여기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몇 줄 채워졌냐 하면 기준행의 범위는 한 줄, 두 줄, 세 줄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B3에 현재 current 현재 레전 제가 범위죠.
현재 범위에 ROW 줄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 줄이 들어갈 수 있죠, 범위는. 그래서 S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어줍니다. rows. 그래서 current region rows의 숫자를 세려라. COUNT. count.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두 줄이 만약에 입력되어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B3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시야해 주는 거예요. 위에도 세 줄이었죠? 요것도 세 줄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복되는 건 뭡니까? 구매 날짜 중복되어 있죠. B3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섯째 줄이죠. 두 개 합하면. 근데 여섯째 줄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빈 칸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중복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섯 줄 다음에 여섯째 줄이 바로 마지막 줄에 그 다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되어졌다. 세 줄, 기준행 3, 그 다음에 범위 3, 여섯 줄. 여섯 줄이 바로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다음 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하는 행은 두 개를 합하면 되죠. 입력행은 기준행 플러스 기준행 범위. 자, 이 이름은 우리가 마음대로 줘도 됩니다. 기준하고 기준 범위 이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참조 범위 해도 되고요. 시작행 범위 해도 되고요. 이건 우리가 임의로 붙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하면은 어떻습니까? 요는 요도 셋이 되시죠? 아까 두 줄 채워졌다고 보면, 그죠? 그러면 여섯이면은 여기에 6. 그러면 여섯째 줄부터 입력이 되십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 채워져 있다면 위에가 셋. 맞죠? 셋. 그 다음에 뭡니까? 기준행 범위는 B3 현재가 1이니까 4가 되어지죠. 그죠? 3 더하기 4. 그래서 그 다음 줄, 여기부터 입력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수를 두 개 쓰지 않고, 그죠? 바로 줘도 됩니다. 입력행 이꼬르 B3.row 플러스 그 다음에 B3.current the current region rows.count 이렇게 한목에 써버려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준행이 3이다. 3이다. 그 다음에 기준 범위는 1이다.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 줄에 입력되어진다. 두 개 합하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입력형은 B3의 row와 요것의 row와 그 다음에 B3의 현재 카운터, 범위의 카운터 요 두 개를 플러스 하면은 그 다음 줄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첫째 줄, 두째 줄이 채워져 있는데 요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조회하면은 이 부분을 화면에 요 폼에 나타내라 라는 면이 나오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여기가 3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복되니까 현재 범위도 3 되니까 이걸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 줄이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1을 하게 되어지면요 3 더하기 3 하면은 5줄이 되는데 마이너스 1하면 항상 바로 앞줄이 되어지죠. 자,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이 조회 버튼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 때문에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구매자료 입력 폼의 이 부분 구매일자, 그 다음에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형태, 구매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형태가 나타나고 금액은 없죠. 이 부분에. 그죠? 금액은 나중에 보면은 수량과 단가를 곱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뒤에 한번 보고 하도록 하고,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자, 요 부분이죠. 그죠? 요걸 우린 셀이라 얘기한다 그랬죠? 셀의 몇째 줄? 요 부분에 우리가 구해놨죠. 몇째 줄? 입력행이죠. 입력행이 6째 줄이었잖아요. 3 더하기 3. 그래서 셀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것은 콤마로 2개의 인자를 넣는데, 앞에 나오는 것은 행, 뒤에 나오는 것은 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행, 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lls. 그러면 입력행이 다음 줄이 되겠죠. 콤마.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몇째 열이냐 하면 1열, 2열이 되시죠. B열은 2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집어넣어라 이꼬로 무엇을 집어넣느냐? 구매 날짜, 구매일자. 이 부분이 txt 구매일자였잖아요. 그래서 txt 구매일자를 집어넣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넣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매일자는 차여져 있으니까 등록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txt 구매일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셀의 입력행, 요거는 지금 4행이죠. 그죠? 여기에 콤마 2열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또 집어넣어야 되죠. 계속. 그 다음엔 CLLS 요 부분도 이제 일일이 쳐줘도 되고요. 요 부분도 이렇게 복사합시다. 요까지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3열에 3열은 요 제품명이죠. 1열, 2열, 3열. 3열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txt 제품명이 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txt 제품명. 제품명 우리가 입력하면 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꼴은 오른쪽 값이 왼쪽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또 컨트롤 V 해서 네 번째는 수량이죠. 그래서 수량도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txt 단가 확인해 보세요. txt 단가.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다섯 번째 열에는 단가가 들어가게 되시죠. 이건 아까 수량이네요. 잘못했네요. 이거는 수량. 자, 다섯 번째가 이제 단가 txt 단가가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 금액은 1, 2, 3, 4, 5, 6 금액은 좀 이따 하고 컨트롤 V 해가 일곱 번째 열에는 결제 구분이죠. 우리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txt 결제 형태죠. 결제 형태 이름이 형태. 자, 요거는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cmb네요. txt가 아니고. 자, 여기서 cmb 콤보 박스네요. cmb 결제 형태가, 자, 요 안에 있는 결제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cmb죠. 엔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다음에는 요 부분이 될 겁니다. 만약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B3에서부터 입력되어졌다. 여기까지 우리 했는데요. 실행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택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명령어가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수량은 뭐 예를 들어서 2개다. 그죠? 그 다음에 단가는 100원이다. 그 다음에 결제 형태는 외상이다. 2개 싸는데 외상했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입력될까요? 현재 3행이죠. 그죠? 3이죠. 그 다음에 범위 2죠. 2. 그죠? 여기 포함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은 현재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포함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부분에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되십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수량은 뭐 3개다. 그 다음에 100원이고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3에다가 여섯 번째, 그죠? 여섯 번째 입력이 되어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하면 여섯 번째. 우리 금액은 아주 안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이 있네요.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읽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안 읽은 거예요. 만약에 제품명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요거 즉 입력되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있다면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마침표, 요 부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수량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수량을 입력하시오, 단가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단가를 입력하시오, 결제 형태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라. MSG 박스입니다. 메시지를 MESSAGE 박스를 줄여서 MSG 박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이 부분, 요 4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입력하시오라는 것을 표시하라는 말입니다. 이 모두를 입력했을 때만 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에 입력하라. 즉 우리가 예전방 코딩했는 이 부분은 위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입력되었을 때만 여기에 입력하라.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아까 제품명 입력 안하고 수량 입력 안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해도 입력이 되어졌죠.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입력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입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if를 써야 됩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if, 만약에 뭐가 여기 보면 제품명이 붙어 나오죠, 그죠? 그래서 txt 제품명이 뭐라면 빈칸이라면 따옴표 2개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then 그러면이잖아요. 그러면 then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 명령은 무조건 알아내야 됩니다. MSG 박스,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메시지 MSG 박스 따옴표 해서 제품명을 입력하시오. 마침표. 문제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외의 것은 뭐 상관이 없다면 else로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거 수행하라 하면 되는데, 또 조건이 있었죠. 뭐 제품명을 입력했는데 수량도 또 만약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else if입니다. 이 else if 그 다음에 txt 수량이 뭐라면 빈칸이라면 then 그때는 엔터. MSG 박스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수량을 입력하시오 마침표 따옴표. 그렇죠. 또 있죠. 단가가 없다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타이핑 잘하는 사람은 나는 싫다 하는 사람은 else if txt 단가가 만약에 빈칸이라면 then MSG 박스 단가를 입력하시오. 그죠? 마침표 따옴표. 자, 그리고 else if 이제는 어떻습니까? 텍스트가 아니고 CMB 결제 형태죠? CMB 결제 형태가 뭐라면 빈칸이라면, 그죠? 그리고 then 메시지 박스 뭘까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else then 그때는 MSG 박스 안에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 만약 입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스펠링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조건은 이것이 다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됩니까? 밑에 있는 여기에 입력된 것을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그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요 명령어를 여기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는 else, ELSE 요거만 쳐주면 됩니다.
자, 다 끝났다면은 if로 시작했잖아요. if로 끝났으면 반드시 if를 닫아줘야 됩니다. 엔터해서 and if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실행 누르면 자,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확인. 자, 그 제품명을 만약에 우리가 입력했다. 그죠? 입력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등록하면은 수량을 입력하시오 라는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수량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MSG 박스에 다운표에서 수량을 입력하시오. 집어넣으라 해가 이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표로 그냥 입력하면 된다는 것도 유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량도 우리가 뭐 30개다. 단가 마찬가지로 메시지 박스 되겠죠. 그죠? 단가는 100원이다. 결제 형태, 자, 등록해서 결제 형태를 입력하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등록하면은 이와 같이 입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입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폼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은 폼의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형태에는 새로운 값이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면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이 글자를 그대로 두지 말고 싹 지워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실행시켜서 뭐 A003을 선택했다. 수량은 뭐 12개다. 단가는 100원이다. 결제 형태는 어입니다. 그러면 등록하면 어떻습니까? 등록은 되어졌죠. 이렇게 그죠? 등록은 되어졌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없애라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다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아주 끝내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하면은 이 부분이죠. 이거 보면서 할까요? 텍스트 제품명 안에는 이제는 지워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입력하고 난 다음, 그렇죠? 이 부분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요 명령이 실행되잖아요. 줄 순서대로 수행되니까, 그죠? 그래서 빈칸으로 치우고 또 텍스트 수량 안에 빈 공간으로 주고 텍스트 단가 안에 빈 공간으로 두고 그 다음에 CMB 결제 형태 또 빈 공간으로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요번에 보면은 맞죠?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형태는 새로운 값이 입력되어질 수 있도록. 자,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뭐 얘만 이렇게 비워두락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하도록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 입력 눌러서 제품명 선택하고 수량 23개, 단가 100원, 결제 형태 등록 누른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등록되고 입력되어지고 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 그죠? 뭐냐 하면은 금액이 아직 입력이 안 됐네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단가와 수량은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해라. 이 부분에 보면은 단가와 수량 있잖아요. 이 부분은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VAL 함수죠. VAL 숫자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VAL을 입력하고 갈로 열고 닫아주면 됩니다. 저 단가도 숫자 형태로 해라. VAL 그죠? 엔더해서 갈로 닫아줍니다. 무엇이 단가와 수량은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해라. 금액은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서 나타내라. 그죠? 그래서 금액은 단가와 수량의 곱으로 계산하여 통화 기호를 붙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 기호를 붙여라 해놨네요. 자, 일단은 그럼 곱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금액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 빠져먹었는데
이 부분 중간에서 엔터 해도 되고요. 요 다음에 해도 됩니다. CLLS 입력행, 컴마, 제일 마지막 행이죠. 빈 공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 맞나요? 여섯 번째. 1, 2, 3, 4, 5, 여섯 번째 열에 입력하라. 무엇을 입력하느냐? equal. 자, 숫자 계산할 때 VAL, TXT, 수량 맞죠? 수량 곱하기, 그죠? VAL, TXT, 단가. 이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A1 수량 12개, 단가 100원, 결제 형태 현금, 그리고 등록하면 이제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형태로 나타나라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미 셀에 등록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려 할 때, 쓰는 명령어, 포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엑셀에서 배웠죠? 포맷.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요 형식을, 컴마, 두 번째 요 형식대로 나타내라. 통화는 CURRENCY 컬런식입니다. 외웁시다.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수점짜리 첫째 줄까지 나타내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면은 0.0. 만약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면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컬런시를 쓰면요, 통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에 대한 것은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이제는 6번 문제. 구매자료 입력 폼 화면에 화면, 이름은 CMD 조회네요. 야를 클릭하면은 시트표에 입력된, 여기 입력되어진 제일 마지막의 구매 날짜, 제품명, 수량, 단가, 이 네 가지가 폼에 표시되도록 작성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구매 날짜는 구매일자에, 그 다음에 제품명은 제품명에, 그 다음에 수량은 수량에, 그 다음에 단가는 단가에, 그죠? 이렇게 나타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 아까 우리 조회 어떻습니까? 입력하는 항상 여기를 가르쳤죠. 그죠? 두 개 플러스해서, 그죠? 그런데 여기를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두 개 플러스 했는 데서 1을 빼면은 바로 위의 행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지만은, 한 번만에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회, 더블 클릭해서, 자, CMD 조회, 그죠? CMD 조회를 클릭하면은 프로시저를 실행해라. 자, 여기에는 조회행을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적어도 좋지만 또 변수를 통해서 입력해 놓도록 합시다. 조회행. 이거로, 자, R3였죠. 그죠? R3. 닫고점 low. 이 부분이, 부분이었죠. low.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R3에, 3에 좀 current, CURRENT, 현재, 레전, 그죠? 현재 범위에 줄수, S가 붙어야 되죠? 에 숫자, COUNT. 네, 이 부분을 조금,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기준행 범위에서 두 개를 플러스 했는데, 이제 얘가 아까 기준행이었고, 얘가 기준행의 범위였죠. 그죠? 이제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R3 로우 3 맞죠? 3, B3에 로우는 3. 그 다음에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 더하면은 11이 되어지죠. 두 개를 더하면은 11이 되어지니까 입력할 때는 여기 11행에 입력되어집니다. 입력행은. 근데 조회행이 이 부분이 조회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위에 줄이 조회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두 개를 플러스해서, 이 부분이죠. 두 개를 플러스했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바로 위의 행이 지적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입력행에 대해서 이해만 제대로 되었다면 조회행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자, 이제부터는 어디에?
구매 일자에 나타내야 되죠. txt 구매 일자 안에 뭘 집어넣느냐? 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 셀이라고 쳐야 되죠. 엑셀에 있는 셀스. 자, 행은 조회행이죠. 조회행. 이 조회행이 바로 요 두 개 되는 것에 1을 뺐으니까 요 행, 10행이 지적되어지겠죠. 그죠? 조회행의 몇 열? 두 번째 열. A열, B열. 두 번째 열 맞죠? 두 번째 열. 요 두 번째 열을 갖다가 이 텍스트 구매 일자에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명 나타나라 그랬죠? txt 제품명 안에는 sales 조회행 세 번째죠. 제품명은 세 번째 1열, 2열, 3열 그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수량 안에 뭘 집어넣느냐? sales 조회행 네 번째 열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단가 안에 CELLS 조회행 다섯 번째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나타내 볼까요? 문제는 결제 형태 나타내지 말아 했는데 이거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CMB 결제 형태죠. 결제 형태 안에는 CELLS 조회행의 몇 번째 열입니까? 1, 2, 3, 4, 5, 6, 7번째 열이죠. 그래서 7 이렇게 넣으면 끝인 거예요. 자, 이제 실행해보면 조회 누르면 잘못 나타났다 그죠? 제품명, 수량, 단가, 결제 구분 결과 잘못 나타났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니까 R3가 아니고 B3인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B3 이 부분도 B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거 A004 그 다음에 100 그죠? 그 다음에 요 금액 나타났고 요 금액은 참 나타나지 않았죠? 요렇게 네 가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됐죠? 자, 요 부분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입력형만 잘 안다면 조회형은 -1 하면 된다. 7번째, 종료네요. 그죠? 구매자료 입력 폼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 종료, 더블 클릭해서 종료를 클릭하면 CMD 종료네요. CMD 종료를 클릭하면 구매자료 입력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자,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언로드 해라. LOAD. 로드가 불러온다는 뜻이고 언로드는 내린다 라는 뜻이니까요. 언로드 me 나 그죠? I my me 나를 없애라 이 말이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매 입력 종료 꼭 누르면 언로드 me 이제 실행되어집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8번 구매 현황 시트에서 셀의 위치나 데이터가 변경되면 시트입니다. 시트에서 해당 셀의 글꼴이 해당 셀 타겟입니다. 타겟 알아놓읍시다. 타겟 해당 셀의 글꼴이 바탕체 크기가 13이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자,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프로시저 중에 자, 구매 현황이라는 시트가 있죠. 시트 4 구매 현황 이렇게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매 현황 여기서 워크시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알겠죠? 워크시트. 그래서 시트에서 셀의 위치가 변경되면 이 워크시트가 어떻게 되면은 이 워크시트가 체인지 되면 이제 값이 바뀌면 그죠? 체인지 되면 글꼴이 바탕째 크기가 13이 되도록 해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죠. 타겟. 내가 입력하는 그 현재 데이터의 그 부분을 타겟. 세 폰트 FONT. 그죠?
그 다음에 name, name가 뭐냐, 이꼬로 바탕체네요. 바탕체. 요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크기는 얼마라 그랬죠? 13이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target 점 폰트에 점 사이즈 size는 다운표 뭐냐면은 13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B3에 폰트를 바꿔라면은 B3에 그죠? 점 포인트 점 사이즈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면은 폰트 사이즈는 뭐 15로 해라. 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입력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경되면 그 해당 셀의 글꼴이 바뀌는 거니까 타겟으로 명령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서 선택하고 수량 15개, 단가 100원, 결제 형태, 현금 등록 하면은 글자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글꼴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구매 현황 시트를 활성화하면, 이제 작동시키면 해당 시트의 B1 셀에, B1 이 셀에 컴활 합격이 입력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시트 더블 클릭해서 구매 입력에 워크시트죠. 워크시트가 액티브 되면, 자, B1이죠. B1 안에 뭘 집어넣냐면 다운표에서 컴활 합격 다운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매 입력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컴활 합격이 입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익숙하다 싶으면 좀 더 빨리 돌려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